고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서 를 빼서 고기를 중화시켜야 돼요. 아주 또 재밌는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4살 아이입니다. 4살 아이. 근데 두 아이가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아요. 네, 이름도 두 아이가 성부터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근데 같이 왔어요, 또. 네, 그런 일도 쉽지 않죠. 이제 단체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 연수회 좀 하고 왔는데, 그때 이 두 아이가 용감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둘 다 아직 어려워서 그런지 한 방울 뽑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막 무서워하는데 그 4살짜리 아이들이 전혀 안 무섭게 딱 보는데, 이 아이들을 보는데 솔직히 4살이면 그냥 무조건 피가 깨끗해야 돼. 그냥 4살이면 웬만하면 피가 깨끗합니다. 근데 한 아이는 고기만 먹는 아이, 한 아이는 채식을 하는 아이. 네, 근데 한 아이는 뭐 계란을 아주 가끔 조금씩 먹긴 하지만 4살이니까 그래도, 그죠? 지금 보시면 도너츠 모양처럼 들어가 있죠? 그죠? 잘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어른도 이 혈액을 가질 수 있어요. 어른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혈액이 깨끗해져도 보면 막 다 그 피가 그 피 같은데 다릅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의 피는 확실히 달라요. 이게 뭔가 저 찌꺼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런 건 유리 기스고요. 저쪽 아이도 굉장히 좋은 혈액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많이 뭉쳐있다고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거는 하루 이틀이면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적혈구의 모양들이 너무나 일정해요. 어른들이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정함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일정하죠.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이 아이가 조금 더 계란까지 더 안 먹으면 윤기가 나겠죠. 그만큼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채식을 하는 아이와 육식을 하는 아이의 혈액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사람의 몸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먹는 음식에 따라서 피가 형성된 부분이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식을 하면 왜 혈액이 더러워지는지. 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 혈액이 더러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소화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소화액은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그것이 소화가 안 돼요. 고기를 소화시키려면 우리 몸의 산이 10배는 강해야 돼요. 10배 강해야 돼요. 특히 그 산에는 요산, 염산, 초산 이런 것들, 이런 걸 분해시키려면 지금의 10배. 근데 그 산이 다 어디서 나와요? 대부분 위장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요, pH가 가장 낮은 곳이 위장입니다. pH가 가장 낮은 곳. 그래야 강한 산으로 살균을 할 수 있어요. 살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헬리코박테리아 균에 걸리면 금방 돌아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몸에 암이 있는데 헬리코박테리아 생겼다, 되게 고생 많이 하실 수 있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암 환자면 폐혈증 오면 빨리 죽죠. 왜 그럴까요? 염증 감염이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흔히 감기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왜 문제가 생길까? 고기는 우리 몸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즉 고기를 소화시키려면 우리 몸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예.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위장의 구조를 바꿔서 위장 자체가 빵꾸 나지 않도록 바꿔야 돼요. 그리고 위장과 장의 비율, 그 균형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야 돼요. 음식이 위에서 대부분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위를 더 키워야 돼요. 우리는 위가 작잖아요. 근데 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돼요. 사자가 고기를 한번 먹으면 몇 킬로 먹는다 그랬어요? 70킬로 정도. 많게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위장에 다 들어간다고요. 정말 위가 엄청 큰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포도 4kg 던져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먹는 사람은 뭐 수박 한 통도 먹을 수 있고, 저도 두리안 한 통 먹어봤지만 열심히 먹어서 정말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식신녀들 보면은 우동 30그릇 먹는 사람 있긴 하지만 그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1kg 내지 2kg, 2kg도 차마 못 먹습니다. 우리 한 2kg쯤 먹으면 배 터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통 한 성인 기준 먹는 양을 보면 700g에서 1.2kg 정도, 이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저울 재면 한 1kg 정도 들었다, 그죠? 그 정도 경험할 수 있어요.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고기를 먹으려면 몸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예. 그리고 치아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이 고기를 우리가
어차피 고기는요, 어금니로 100번, 1000번 씹어봐야 그냥 분해가 안 돼요. 그냥 흩어지는 것 뿐이죠. 쌀은 많이 씹을수록 얘네들은 분해가 돼버려. 근데 그 고기를 딱 넣어버리면 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어른처럼 현미를 먹어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현미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솔직한 얘기로 안 씹어요. 솔직히 제가 건강 강의를 해도 잘 안 씹어요. 근데 그냥 빨리 먹어요.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 신기하게 변을 보면 현미가 안 나와요. 정말 놀란 게, 현미를 처음 드시는 어른들 보면 현미를 먹잖아요. 현미가 그 변에 몇 개씩 꽂혀 있어요. 개가 현미 먹잖아요. 우리 강아지들이. 그러면 똥이 밥이 많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근데 아이들이 왜 안 나온지를 봤더니 산이 강해요. 어른보다. 우리 또 20대 그런 말이죠. 돌도 녹일 수 있다. 그러니까 20대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많이 노화된 거예요. 거의 70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산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상의 산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몸에서 못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소화관의 문제, 즉 우리 몸의 소화관은 딱 현미를 소화시킬 정도, 콩을 소화시킬 정도, 고기가 들어오면 소화가 되다 말고 보낸다고요. 그러면 그 고기는 100%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독소들이 남은 채, 단백질이 남은 채, 지방이 남은 채 그대로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피가 나빠지는 거예요. 피가 좋아지려면 먹은 음식이 완벽하게 소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고기 아니라도, 근데 고기가 소화 안 될 때는 피가 뭐 엄청 덜어진다라고 본다면, 곡식이 소화 안 돼도 피가 덜어지긴 하지만 고기만큼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빵을 많이 드셨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소화가 잘 안 되면 무조건 우리 몸에 피가 덜어요. 그래서 체하는 거고, 이 체라는 것은요, 한국식 표현이고 원래는 급성위염이에요. 급성염. 급성염이 왜 생겨요? 음식이 분해가 안 되니까 그 음식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소화기관을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만들어지면서 배가 아프거나 체하거나 머리 아프거나 손막 차가워지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로 고기를 먹으면 피가 덜어진다. 그 다음에 이 고기의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식물의 단백질과는 달라요. 그래서 얘의 단백질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기뿐만 아니라 계란 같은 거 하루에 성인이 1개, 2개 먹으면 더 이상 단백질 섭취 스톱이에요. 양으로 따졌을 때는. 근데 단백질이 과도해지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완전한 소화가 안 돼요. 물론 다 그렇지만 단백질은 위에서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간에서 쓸개즙이 필요한 거예요. 쓸개즙이. 그러니까 보통 위에서는 탄수화물은 2시간, 단백질은 3시간, 지방은 3시간 반 정도 소화가 돼서 내려가는데, 특히 단백질이 음식 중에 비중에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이만큼 들어가서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무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중을 단백질을 많이 두게 되면 이제 소화가 위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얹히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육식에는 고단백이다 보시면 되고요. 지방 역시 포화지방이라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에 지방을 먹게 되면 거의 24시간 안에 피가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지방이 혈액 속에서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거나 중성지방, 고지혈증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까요? 산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산성화될까요? pH가. 혈액의 pH가 왜 산성화될 것 같아요? 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을 우리 소화기관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와서 칼슘 이온이 고기를 소화시키는데 갖다가 비중을 이제 열어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니까 그곳에 이제 다른 영양소와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칼슘 농도가 줄어들면 우리 몸 산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공식이 간단한 게 우리 몸에는 미네랄이 약 4% 있어요. 전체. 많지는 않죠. 미네랄이 체중 60kg의 4% 많지는 않지만 그 미네랄이 조금만 부족해도 사람의 몸은 산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미네랄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고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서 미네랄을
빼서 고기를 중화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기름을 우리가 잘못 넣게 되면 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나마 우리 몸이 정말 너무 훌륭하게 버텨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거나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굉장히 빠르게 산성화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의 불균형. 그럼 혈액이 이제 더러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채식을 하면 왜 혈액이 깨끗해질까? 아까 채식하는 아이, 육식하는 아이 봤었죠? 답이 간단해요. 식이섬유가 많아요. 자, 무엇이 많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몸을 돌면서 노폐물, 더러운 혈액, 더러운 물질들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하면 피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 정말 중요해요.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컬인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혈액을 직접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야채, 뭐 이렇게 곡식, 과일 이런 거를 잘 드시면 피가 깨끗해질 수 있다. 육식을 하면 피가 더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